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리얼히스토리의 최영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강의가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중급이 아니라 바로 고급이죠.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석기 신석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고급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여기서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바로 고급 시험이에요. 고급 시험인데 고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1급하고 2급하고 돼 있다라는 거, 이것도 모르고 시험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 1급의 합격, 그 다음에 2급의 합격. 여러분들 1급 시험, 2급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같은 시험지를 보고 1급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을, 70점 이상을.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을 하냐면 60점 이상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2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점부터 69점까지 맞으신 분은 2급이 되는 거고 70점 이상을 맞으신 분은 바로 1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하시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수석을 노린다. 난 만점을 맞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인강에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만점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있으시죠? 그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달달달달 외우시면 가능해요. 그렇다면 만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 수석도 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인강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80점 정도, 그러니까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만든 강의가 바로 이 강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의 목적은 여러분들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바로 80점짜리예요. 그렇다면 8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세세히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다 외운다고 해서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80점 아니라 50점도 맞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먼저 잡는다?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을 먼저 잡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입니다. 요거를 흐름을 쫙 잡고 나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금만 붙여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분량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부할 수 있는 분량도 줄고 또 하나가 공부하는 방식도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쉽게 합격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책을 보시기 전에요. 먼저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제 수업의 특징은 예습해 오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십시오. 제 강의하고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 강의하고 이 책하고 흐름이 굉장히 잘 맞아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보시면 한결 더 재밌고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죠. 제 수업을 해오실 땐 절대로 무엇을 하시면 되면 예습을 해오지 마십시오. 예습은 여태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쉽게 공부를 해야지 왜 어렵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서 복습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업은 참여할 때 바로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참여라니 인강을 어떻게 참여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자주 던질 거예요. 질문을 자주 던질 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눈 풀려갖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업 자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뭘 하시면 되냐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 이거는 답이 뭐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을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 맞았다라면 바로 뭐가 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라면 아,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보신다면 약점이었던 부분이 순식간에 강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충분히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수업은 두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수업, 내 수업이 있고요. 하나는 남을 위한 수업, 남의 수업이 있어요. 내 수업을 만들려면 내가 수업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야.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 바로 뭐가 된다? 수업에 참여하라. 대답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인강이라고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한 번 들으셨다고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조금 한 번 더 듣는다라든가 아니면 책을 한 번 더 보신다고 하면서 복습을 꼬박꼬박 해주십시오. 뭐 어딜 가더라도 첫 걸음부터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1000걸음, 10,000걸음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가실 때 확실하게 자 무엇하고 수업에 참여해서 내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바로 지식으로 만드신다면 합격의 영광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 수업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어느 시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구석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참 많은 걸 갖고 정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몇만 년 전이라고 하냐면 70만 년 전에 시작이 돼요. 교재 보면 이거부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만 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두면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옥션 11번가 다 알아보니까 아직 타임머신이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인간에게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바로 어떤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시대가 어땠는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밖에선 진짜로 벗지 말고 상상 속에서. 자,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뭐, 자신의 옷을 벗기세요. 제가 오프에서 수업을 할 때면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학생들 안 됩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 옷을 홀라당 벗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홀라당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고 기차도 없고 철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십만 년 전에 밀림 속에 있는 거야. 드디어 여러분들은 뭐가 됐냐? 시인이 되셨어요. 무슨 시인인지 아세요? 원시인이 되셨죠. 원시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약해 보입니까? 절 보면서 상상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약해 보이죠? 여러분들의 자연에서의 위치는 한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연에서의 위치는 한 글자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밥입니다. 밥. 여러분들은 딱 자연에선 밥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 늑대 한 마리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 던졌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한숨 푹 쉬시다. 휴, 죽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쉽게 포기합니까? 죽으면 안 되겠죠. 일단 도망을 쳐야 되겠죠. 자,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 보니까 늑대보다 느리죠. 왜? 난 2발로 뛰고 있는데 늑대는 몇 발로 뛰고 있어? 4발로 뛰고 있단 말이야. 환장합니다. 자, 그래갖고 늑대가 빠른 거 같으니까 4발로 흉내 내봤어요. 또 일부 학생들 머릿속에서 제가 또 4발로 홀라당 먹고 뛰고 있는데 저놓고 상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발로 뛰어보니까 오히려 느려졌죠. 앞발에 뭐가 자꾸만 잡히고 안 좋았어. 그래갖고 오히려 느려져갖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코너에 몰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도 죽어야전 안 됩니다. 바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맞짱 떠야 되겠죠. 이 연약한, 근데 맞짱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연약한 맨주먹, 뭐 그렇게 연약해 보이진 않는데, 연약한 주먹입니다. 알겠습니까? 연약한 맨주먹으로 맞짱을 뜨려고 하니까 유리해 보입니까? 불리해 보입니까? 불리해 보이죠. 근데 아까 4발로 뛰다 보니까 뭐였어? 앞발에 뭐가 잡히다는 거 알게 됐죠. 그래갖고 아마 뭔가 잡고 싸우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아마 뭐였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무엇일? 작대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무 같은 거. 왜? 쓰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돌보다. 그래갖고 작대기를 들었습니다. 늑대가 방심하고 확 덤볐죠. 아무 생각 없이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늑대가 방심하고 덤볐는데 그거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갑자기 되게 깽 하면서 도망가죠. 갑자기 솟아오르는 자신감이야.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 다 뒤졌어. 이러고 딱 가죠. 그래갖고 나무떼기 하나 들고 옆집 사는 만본사한테 덤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밟혔죠. 자, 그런 시행착오를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100년 아닙니다. 1000년, 10,000년, 수십만 년을 해가면서 인간은 이제 손에다 들고 싸울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요. 아마도 처음에는 뭐 나무, 그 다음에 동물의 뼈, 그 다음에 역시 효과가 확실하다는 건 무엇을 알게 되나? 짱돌의 효과를 알게 되죠. 짱돌. 자, 그래갖고 짱돌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짱돌은
손에 딱 맞는 크기 그리고 그 무게를 그 모양을 자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끝과 돌 깨서 자기 손에 맞춰서 쓰면 되죠. 그게 뗀석기 아닙니까? 이미 구석기는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좀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역사학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기록된 이후의 세상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오히려 무엇? 인류학으로 풀어가야 돼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가 살았을까? 이걸 갖고 풀어가야 되는데 인류학의 최고 과정, 여러분들 실제로 구석기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복원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압축시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돌을 깨는 게 그렇게 없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원숭이가 있어. 원숭이 우리가 갔는데 한 원숭이가 왕따를 당했어. 이 원숭이가 갑자기 열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돌 두 개를 딱 돌을 막 부딪혀요. 그래갖고 뾰족하게 만들어갖고 다른 원숭이를 찢고 다녀요. 이게 원숭이로 보입니까?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원래 돌을 쪼갠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 자, 어느 날 굉장히 아주 큼직하긴 한데 마음에 드는 단단해 보이는 돌을 구했어. 근데 손에 안 맞는 거야. 아, 아깝다 해갖고 돌 위에다 올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핥아도 보고 주먹으로 만져도 보고 쓰다듬어 봤지만 손에 안 맞는 거지.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 산꼭대기에서 바위덩어리가 굴러떨어지고 그걸 팍 찍고 갔습니다. 덕분에 돌이 팍 뽀개진 거야. 뽀개져갖고 아침에 할까? 아, 이거 간신히 구한 건데 이렇게 깨지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손에 하나를 딱 짚는 순간 그때 손에 나오는 그 엄청난 조건.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걸 만약에 1000명이 경험을 했다라면 그 중에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무엇을 하느냐? 한두 명은 야, 이게 돌과 돌이 부딪히니까 깨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과 돌을 부딪혀갖고 나한테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 쓸 수 있겠구나를 느낀 거고 나머지 990명, 아니 999명은 무엇을 하느냐?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또 돌 위에다 올려놓고 또 잠이 들죠. 지진이 일어나서 또 깨주길 바라면서. 그 한두 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돌과 돌을 부딪혀갖고 필요 없는 부분은 떼어내고 쓰는 석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그 석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뗀석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뗀석기. 자, 뗀석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뗀석기도 여러분들 한순간에 발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냐? 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하나의 뗀석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여러 용도로 쓰면 뾰족한 부분은 찢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부분은 잘라내고 뭉툭한 부분은 빻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큰 쪽을 써갖고 쓰고 그 다음에 모양에 맞춰서 좀 쓰는 상황으로 좀 발전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몸돌에서 여러 개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의 도구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기까지는 수십만 년이 걸려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별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바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말은 바로 입니다.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농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겠죠. 그런 걸 바로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 채집 경제라고 얘기해요. 채집. 그 다음에 자그마한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겠지. 그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수렵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렵. 그 다음에 가장 잡아먹기 쉬운 동물들이 바로 뭘까요? 물고기죠. 그래갖고 물고기를 잡는 걸 바로 뭐라고 하면 어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로. 채집, 수렵, 어로 해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동네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사는 게 최고다? 강가에 사는 게 최고야, 강가. 맞죠? 왜? 강가는 땅이 기름져. 땅이 기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일나무 같은 거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먹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이니까 바로 무엇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기가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강가다 보니까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와. 거기다 구덩이만 파두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서 많이 삽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아 그랬겠구나라고. 왜? 당장 현재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학자들의 머리에 의해서 학자들의 상상에 의해서 나왔던 생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상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잠을 어디서 잤을 거야? 아마 밖에서 그냥 잤을 겁니다. 근데 밖에서 자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압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대답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점이 뭔가에 꾸물었던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이죠. 쪽팔려요 그러는데 이 시대 뭐가 쪽팔려? 쪽팔릴 거 없습니다. 자, 쪽팔린 게 아니라 춥다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처음에 밖이나 바위 그늘에서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들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갖고 처음엔 동굴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동굴을 구한 사람들은 다행이야. 여러분들 동굴 알죠?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적습니까? 적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갖고 동굴을 구한 사람은 동굴을 구해서 거기 살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동굴을 구했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쑥 먹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죠. 그럼 거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될 분위기죠. 자, 그래서 동굴을 구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동굴을 못 구한 사람은 바로 뭘 해야 되겠어? 동굴 밖에다가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못 구한 사람이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밖에다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지은 집은 여러분들 무슨 집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막집을 지었죠. 막집. 자, 막집은 어떻게 지은 집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막 지은 집이 막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막 지은 집이 막집이야. 자, 근데 왜 집을 막 지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농사 안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동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차피 며칠 쓰고 버리고 갈 거야.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동 생활을 했던 거야. 이동 생활. 이동 생활하는데 무슨 놈의 집을 잘 짓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막집을 짓는다.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 이 흐름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자,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뗀석기까지 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은 바로 무엇이다? 아직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강가. 당연히 강가에 살아야겠죠. 채집, 수렵, 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엔 동굴에 살았는데, 아니 처음엔 밖에 살았는데 추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굴을 못 구한 사람은 동굴 밖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막집이다. 왜 막 지었느냐? 다른 거 아니다. 이동생활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에서 알고 있다면 틀릴 게 없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가 아니면 유적지를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유적지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유적지 이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해갖고 알면 되는데 그래도 한 4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4군데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4군데가 어떻게 됐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러분들 자, 단양 상실이 유적이 있어요. 이 상실이 유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양 금골 유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유적은 인간이 살았던 한반도에서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70만 년 전 유적입니다. 금골 유적도 있고 상실의 바위 그늘 유적도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70만 년 전 인류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공주 석장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자,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남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북한 지역에만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었어요. 근데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가 바로 충남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경기도 연천에 자, 연천의 정곡리 유적지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아주 자주 갑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는 분들 저랑 이제 마주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연천 정곡리 유적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아슐리안 계통.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돼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그래서 옛날에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는 무엇이 없다,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청원. 자, 충북입니다.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두루봉 동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흥수굴이란 굴이 있습니다. 흥수굴. 자, 흥수굴은 김흥수 씨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고 흥수굴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흥수 씨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흥수굴에서 구석기 시대 아이의 뼈가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의 뼈가 완벽하게 두개골부터 발끝까지 다 발견이 돼갖고 그 아이의 모습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한다? 흥수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은 굴 하나 발견하셔갖고 역사 이름을 남기신 분이 됐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유적지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바로 뭐가 된다? 단양 상실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70만 년 전 유적이다. 그 다음에 공주석장년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 다음에 청원 도루봉 동굴은 자 대표적인 굴이 바로 흥수굴인데 이 흥수굴에서 흥수아이가 발견됐다. 이거 알아두고 이게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라고? 구석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석기 시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건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떤 시대가 나오냐면 중석기 시대라는 게 나와요. 이 중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논쟁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석기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중석기 시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대략 중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1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1만 년 전. 1만 년 전이 되는데 이 당시에 지구는 간빙기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예요. 그래갖고 지구상의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야. 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풀이 우거지게 됩니다. 풀이 우거지면서 이 풀 속에서 자그마한 동물들이 많이 살게 돼요. 인간들은 드디어 무엇을 잡아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그마한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바로 뭐냐? 뗀석기는 작은 동물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워낙 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던져봤자 안 맞아. 작은 동물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던질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갖고 돌과 돌을 부딪힙니다. 부딪혀갖고 큰 쪽을 쓰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뗀석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딪혀갖고 작고 날카로운 부분을 쓰면 뭐라고 하면 작은 석기라고 해갖고 무슨 석기라고 얘기를 한다? 잔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잔석기가 등장하나. 근데 이 잔석기에는 장점은 빠르게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무슨 단점이 있느냐? 파워가 떨어져요. 잔석기 3개 들고 딱 나갔는데 아까 맞짱 떴던 그 맘모스랑 또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3개 던지고 또 밟혀야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아까 마주쳤던 맘모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잔석기의 파워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요만한 잔석기에다 무엇을 붙인다? 이만한 나무를 붙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가 될까? 화살이 됩니다. 그래갖고 바로 활을 만들었어요. 활. 그 다음에 이만한 돌에다가 이따만한 나무를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 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활과 창 같은 경우는 돌하고 나무를 이어서 쓰는 도구죠. 그래서 이걸 바로 무슨 도구라고도 부른다? 이음 도구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음 도구. 이어서 만든 도구라고 이음 도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음 도구를 썼던 시기가 바로 어느 시대가 된다? 중석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어느 시대로 가느냐? 바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기원전 Before Christ죠. 기원전 몇 천년경이 된다, 여러분들? 8천년경이 돼요. 아, 그러니까 중석기보다 조금 늦겠구나. 이건 착각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지금 AD. 여러분들 기원후 몇 년입니까? 기원후 2012년이에요. 2012년.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8천년이다, 2천년 합쳐 만년. 똑같은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중석기가 있다 없다 논쟁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받고 있는 중석기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구석기의 마지막, 그리고 중석기의 시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석기 시대랑 거의 시간이 겹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기가 되는 것이 바로 중석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시작 시점을 같게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8천년경이 되는데 이 당시에 엄청난 변화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오냐? 바로 농경의 시작이야. 농경의 시작.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무슨 혁명이라고도 부른다?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혁명이길래 그러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벼농사는 아니야. 무슨 농사?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야. 하지만 뭐가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뭐 자연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사는 채집경제 수준이었죠. 이젠 자연이 요만큼 주면 얼만큼으로 이따만큼으로 늘려서 먹는 생산경제로 바뀌는 거야. 그 인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죠.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농기구가 필요하죠. 농기구를 뗀석기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좀 더 정교한 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간석기라는 게 등장해요. 간석기. 간석기. 갈아 만든 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농산물이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꺼번에 다 먹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해갖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뭡니까? 먹고 남은 것들은 저장을 해야 돼. 근데 이 저장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자 벽시 같은 거 갖다가 땅바닥에다 저장해 보세요. 바로 뿌리 내립니다. 그럼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등장을 했는데 바로 톡이라는 게 등장해요. 톡이. 이 당시를 대표하는 토기는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자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고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건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겁니다. 뭐 미리 간단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죠. 밑에가 굉장히 뾰족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빗살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토기예요. 서울에는 암사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착각을 했네요.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시대별로 대표하는 토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뭐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무슨 토기가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나 미송리식 토기가 있죠.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신 분들 뭡니까? 대답하면 안 되지 이거는. 대답하라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토기의 등장은 무엇의 시작을 의미한다? 농경의 시작을 의미하죠. 근데 제가 구석기 시대 설명할 때 농사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 실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뭐냐? 구석기 시대엔 토기가 없어요. 왜? 농사 안 지으니까. 토기의 첫 등장은 바로 농경이 시작된 어느 시대로 가야 된다? 바로 신석기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무엇?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막 끼워놓으면 여러분들 다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당시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될까요? 정착을 해야 될까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정착 생활. 자, 정착 생활을 해야 되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잘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강 지어야 됩니까? 막집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 이제는 움집이라는 거죠. 자, 움집이라는 걸 짓는데 움집은 어떻게 생겼냐?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움집은 이렇게 짓습니다. 자, 일단 조금 깊게 팝니다. 이따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보면 여러분들 계단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화덕은 가운데다 만듭니다. 자, 깊게 파고 화덕을 가운데다 만드는 이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울에 혹한기 훈련 나가면 열심히 땅부터 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땅을 파면 아무리 추운 동네라도 30cm만 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땅 속은 안 얼어 있죠. 따뜻한 거야. 그래서 깊게 파는 겁니다. 화덕도 가운데다 두는 건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라고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움집이에요. 움집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런 움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제 정착하니까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서워질까요? 자, 뭐가 무서워질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뭐 손가락 아니에요. 자, 뭐가 무서워집니까? 하늘입니다.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저를 기절시킬 뻔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가 무서워질까 했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이 대답하기를 암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었죠. 암내 안 나요. 알겠습니까? 자, 하늘이 어떤 기후를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개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늘에 대고 기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됩니까?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갖고 어디에? 산에도, 바다에도, 구름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특히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데 다 영혼이 있고 그들에게 다 신이 있어서 그들이 그것들을 보내주고 막아버리고 한다라고 믿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그들한테 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애니미즘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들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마을 입구에. 웬 고목에다가 무엇을 새끼줄 감아놓고 치성 드리고 있죠. 그 성황당에 뭐가 있다라고 해요? 삼신할미가 있고 그 성황당에 산신령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로 그 고목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특정
특정 동식물을 자신들의 조상과 아니요, 말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샤머니즘은 무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샤머니 바로 무당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였더라? 샤먼킹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맞냐고요? 그냥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믿어요. 알겠지? 자, 샤먼킹을 해석하면 무당왕입니다. 무당왕. 아시겠어요? 바로 샤머니즘 무당인데 이 무당은 계급은 아니지만 바로 무엇이냐? 인간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특별해진 사람입니다. 왜? 누구와 누굴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인간들 세상에서 첫 번째로 특별해진 사람이 바로 누가 된다? 바로 무당이 되는 거다. 무당과 관련된 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죠.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건 특정 동식물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특정 동식물을. 여러분들 토테미즘. 우리 민족의 토템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최고 할머니 누구예요? 곰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곰 새끼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바로 뭐냐면 웅녀죠. 웅녀. 곰이 여성으로 변한 웅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곰, 호랑이 토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야? 노동력이야. 자, 그런데 당시는 원래 이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시족사회였어요. 시족사회. 자, 시족사회라는 건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무엇? 같은 핏줄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커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다른 시족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면 조계혼이라는 거. 조계혼. 조계혼. 자, 조계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시족, 저 시족이 뭉쳐서 살게 됐죠. 자, 뭉쳐서 살면서 바로 뭐가 되면 여러 시족이 뭉쳐서 살면서 만들어진 단계를 바로 부족이라고 합니다. 부족 사회로 발전해 가는 거야. 여러 시족이 뭉쳐서 살면서 부족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이 조계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계혼은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지금도 같은 친인척끼리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조계혼 아닙니까? 근데 그 조계혼의 의미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있는 조계혼의 의미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저녁마다 여러 시족의 젊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갖고 서로 사랑의 작대기를 행사해요. 그 작대기 손가락이 서로 딱 맞으면 손잡고 동굴로 들어가든지 움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동력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질문하겠지만 스스로 아니에요. 이건 밖으로 대답하지 말고 스스로 머릿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부남, 유부녀들은 절대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의 파트너?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파트너가 또 내일의 파트너? 아닐 수 있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부 일처제입니까? 아니죠. 조계혼은. 그렇다면 일부 다처제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처 다부제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다부 다처제죠. 뭐 영어로 바꾼다면 프리스타일. 알겠습니까? 영어로 바꾸는 프리스타일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런 게 바로 조계혼이에요. 자, 여기에 나왔던 변화들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 생산력이 높았다, 안 높았다? 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으로 먹고 사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보니까 무엇? 채집, 수렵, 어로 그대로 여기서 합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도 채집, 수렵, 어로 그대로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어디에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들 강가에 그대로 삽니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가 해안. 바닷가에도 좀 살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원시적인 수공업 형태도 발달해요. 그래갖고 나왔던 게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바늘 같은 것들도 나오죠. 가락바퀴, 뼈바늘인데 가락바퀴는 여러분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동그랗게 되었고 그걸 통과해서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뼈바늘에 묶어갖고 이 실을 묶어갖고 꿈에서 그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게 되죠. 바로 옷도 만들어서 입고 그물도 만들어서 입어. 그물은 입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물 입으면 이부나 만합니다. 그물로 물고기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 이런 변화가 나왔던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석기 시대 유적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고이름 나오면 구석기 시대라고. 신석기 시대에서도 여러분들 유적지. 자, 이쪽에다 쓰죠. 칸이 없으니까. 자,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딱 어디 갔냐. 요거는 뭐 특징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지금 가면 여러분들 선사 유적지 모습이 복원이 돼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자, 부산 동삼동에서 나온 폐총이 아주 유명해요. 자, 폐총이라니까 해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조개무덤. 조개무덤이니까 야, 당신 조개를 숭배했구나. 그게 바로 저 토테미즘이구나. 아닙니다. 조개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쓰레기장입니다. 그 당시 조개를 많이 먹었고 이 조개를 먹고 조개 껍데기를 버려놓은 곳인데 그 당시에는 쓰레기장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와서는 하나의 보물창고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먹고 쓰고 버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보물창고가 된 곳이 바로 이 부산 동삼동의 폐총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강원도 가면 양양에 오산리가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요 세 군데 유적지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두면 뭐가 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아셨고 그 다음에 이 시대까지 가면서 또 다른 변화 여러분들 조금만 얘기를 하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이 신석기 시대까지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직까지 농업 생산력이 높았다야 낮았다야? 농업 생산력이 낮았죠. 농업 생산력이 낮다 보니까 먹고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남는 거 없어요. 먹고 남는 거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 사유재산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무엇이 없는 계급이 없는 무슨 사회가 된다? 평등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사회예요. 계급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계급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여러분들 다른 시기가 아니죠.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넘어가서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여성 중심의 사회였을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까? 자,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입니다. 아니, 왜 모계사회라고 얘기하냐? 신석기 시대까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바로 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대답들 많이 하셨죠? 뭘 것 같습니까? 이제 나온 대답은 뻔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뭐 틀린 대답은 아닌데 60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들 아까 조개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엄마한테 고민이 생긴 거야. 아, 무슨 거야? 얘 아빠가 누구더라? 프리스타일이라고 얘기했었죠. 얘 아빠가 앞 몸집인가 뒷 동굴인가 옆 동네였던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낳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아빠라는 공통점은 없어요. 누구라는 공통점밖에 없습니까? 엄마라는 공통점밖에 없죠. 엄마라는 공통점밖에 없다 보니까 집안의 중심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계사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관련된 여러분들 사진,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요건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사진하고 문제로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사진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다 뗀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들이에요, 뗀석기. 이거 나오면 어느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연천 전공리에서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예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거는 구석기 후기에 많이 나오는데 순배찌르개라고 그래요. 순배찌르개라는 건 바로 뭐냐? 자, 창 모양을 만들기 딱 좋죠. 특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무엇을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나무를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창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나무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든 게 바로 순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순배찌르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다? 구석기 시대다.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석기 시대.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가서 여러분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와, 뗀석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이거 간석기잖아요. 간석기.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가 됩니다. 이거 갈돌이에요. 그래갖고 과일이래. 여기 곡식 같은 거 넣고 이렇게 갈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지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겠죠. 그래갖고 이런 간석기가 등장을 한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이건 농경 굴지구라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나무 같은 거 연결해갖고 무엇이냐? 땅을 파는데 이용했던 농기구입니다. 농경 굴지구로 하는 농기구에 이것도 신석기 시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뭐가 있었습니까? 구석기 시대 대표하는 토기 없어요. 왜? 농사 안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토기의 등장은 어느 시대 이후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이후로 넘어가는데 요거 다른 시기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덧무늬 토기예요. 덧무늬 토기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자, 토기의 표면에다가 다른 걸 붙여서 만든 토기를 바로 덧무늬 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덧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덧무늬 토기, 이거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하는 토기가 드디어 나오죠. 이게 바로 무슨 토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가 돼요. 빗살무늬 토기. 바로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냐, 여러분들?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굉장히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던 겁니다. 세 줄로 이렇게 해갖고 줄무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빗살무늬 이렇게 넣었죠. 이런 빗살무늬 토기도 등장한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다 실려있으니까 다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바로 옴집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화덕자리죠. 그리고 굉장히 깊게 팠습니까? 얕게 팠습니까? 깊게 팠죠. 이렇게 화덕자리가 가운데 있고 깊게 판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옴집터가 된다. 그래갖고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 겉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겉모양은.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로 덮어갖고 이렇게 난다. 가운데 강연히 깊게 파고 무엇이 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옴집이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라는 것은 여기다가 끈 같은 걸 통과시켜서 하나로 엮어서 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걸 끼워서 만드는 뼈바늘들이 됐죠. 이제 꿈에서 만들 수 있는 뼈바늘들이 됩니다. 뼈바늘.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신석기 시대 가면 사람들의 미의식도 많이 발달해요. 그래갖고 동삼동 폐총 같은 데 뒤져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개 가면이에요. 큰 가리비 같은 걸 이용해갖고 가면을 만들었죠. 눈, 그 다음에 입. 제 건 굉장히 큰 거 필요하겠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칠해거리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조개 같은 거, 뼈 같은 걸 이용해서 장신구들도 만든 시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석기와 신석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밑줄근 흥수아이가 살던 시대. 여러분들 흥수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흥수아이 이 사진이죠. 그렇다면 흥수아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 읽으나 마나입니다. 충북대 박물관은 충북청원구 흥수굴에서 발견된 어린이 일명 흥수아이. 뼈를 원형에 가깝게 청동 등심상으로 복원하여 공개하였다. 흥수아이는 약 4만 년 전 인류 화석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의 뼈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고고학사상 처음으로 전신상을 복원한 것이다. 흥수아이는 키가 110에서 120cm가량으로 5, 6세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거 어느 시대냐? 간단하게 흥수아이, 흥수굴, 구석기 시대죠. 최근 유형은요. 여러분들 이게 흥수굴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게 구석기라는 것만 알면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합시다. 가락바퀴 뼈바늘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 했다. 여러분들 이동생활 한 거 맞지?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된다? 여러분들 이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구석기 시대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 아직 안 배웠습니다. 반달돌칼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했다. 여러분들 동무덤은요. 어느 시대로 가면 철기 시대 넘어가야 된다. 동무덤은. 그 다음에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샤머니즘 나온 거 어느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죠. 그래갖고 아직 청동기, 철기 시대는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해도 자 1번, 2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대를 옆에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죠. 11회 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유물인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빗살무늬 독이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가락바퀴예요. 그렇다면 시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자, 이게 신석기 시대라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밭에서 조피 등을 재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석기 시대 맞죠? 농사가 시작되면서. 자, 그 다음에 천군이 제천을 해. 여러분들 천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려면 사만 시대로 넘어야 돼요. 사만. 그러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했다. 여러분들 동무덤은 철기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기시대. 아직 아닙니다. 목책과 환호를 설치하고 구릉 위에 취락. 여러분들 구릉 위에 취락. 그것도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이 나오려면 어느 시대 이후가 돼야 되면 청동기 시대 이후로 가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여러분들 띠고리 장식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철기 시대 넘어가서는 나오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죠. 정답이 되는 건 몇 번뿐? 1번뿐입니다. 자, 이렇게 갖고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들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 한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구석기 시대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 특징을 단순하게 외울 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 농사를 안 지었다라는 걸 알면 충분히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였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서 나왔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만 낼 수 있다면 이 구석기, 신석기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50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첫 강의라서 아주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나가느냐 많이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고 가느냐 제대로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당부 드렸습니까? 분명히 수업에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고 대답 못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적응하시고 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잠깐 멈추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정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여러분들 빠른 배속으로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이런 내용들 훨씬 더 보강되어 갖고 다 넣어놨으니까 교재를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복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강좌부터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